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균관대 영재원입니다. 성관대 영재원이요. 일단 비전이 퓨처 밸류를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적인 교육원으로서요. 전통과 미래 사이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미래를 주도할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이슈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교육 과정이고요. 그리고 개방과 협력의 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이라든지 창의 역량, 문제 해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세계 시민 역량, 협업 역량까지 기울고자 하고 있고요. 교육 구성으로 보게 되면 과학과 기술과 공학과 예술과 수학과 발명으로 과학적인 관점 고찰 및 융합적인 교육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 과정 안에 3학년, 4학년, 5학년 친구들이 시험 지원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4, 5, 6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과정들이 학년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초등학교 이제 내년에 4학년 될 친구죠. 올해 3학년 친구 20명, 중초등 20명, 6학년 20명에서 작년보다 인원 좀 늘었지만 중등이 사라졌고요. 총 60명,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으로는 20%는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원 주의 사항은요. 대학 부서 영재원 합격자는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없고요. 타 영재교육원에 이중 등록할 때는 영재교육원 입학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영경대학교 영재교육 합격 및 등록 완료 후에는 타 영재교육원 입학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공고는 8월에 났고요. 그리고 접수 기간은 9월이었고, 그리고 서류 평가 기간을 거쳐서 2단계 전형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제 또 다시 접수를 거쳐서 감염본가 일정이 이제 요 10월 21일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제 보게 됐고요. 합격자 발표는 11월 5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서류 제출인데 서류는 어떤 서류가 있냐면 자기소개서와 거기다음에 개인적으로 창의적 활동했던 산출물 3페이지까지 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감염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성 면접과 함께 이제 에세이 쓰는 게 있습니다. 이번 영재원에서 이제 2차 시험에 지출했던 문제를 보게 되면요.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지휘철 치료제를 만들어라, 그림과 글을 써라, 그리고 5학년 같은 경우에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가는 우주선에 붙이는 시를 써보라. 그리고 4학년의 경우에는 빨대를 만드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거 자기만의 빨대를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면접은 친구들마다 좀 달랐어요. 뭐,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 지원 동기, 뭐, 자기소개해봐라. 인성 질문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4번 출석 중에서 결석이 많은 팀원이 있는데, 조장으로서 그 결석이 많은 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연구 주제가 뭐 밴드였다면, 밴드 소개해보라, 라던가, 그리고 5학년 때 배웠던데, 5학년에 이제 합격하게 돼서 성년 영전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것을 배울지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이 기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에세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런 에세이 문제들은 좀 꼼꼼하게 써야 되겠죠. 네, 좀 다른 친구들은 디테일하게 써야 될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영재원에서 이제 성균관대 영재원의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적으세요. 돼 있죠. 150자 이내로 띄어쓰기 포함되어 있고요. 지원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적 호기심 및 활동에서 지원자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및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노력하고 있는지 쓰게 돼 있고요. 리더십과 팔로우십도 쓰게 돼 있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경험이랑 이렇게 문제 문항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요거 다음에는 이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한 내용에 대해서 최대 세장까지 그 내용을 쓰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 해결해서 확인할 수 있는 관찰 기록이나 아이디어 발명도 있겠죠. 그리고 결과 및 산출물 같은 거에 대한 보고서인데 요 정도에서 좀 통과가 되려면 좀 보고서 형식으로 좀 약간 심도 있는 내용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발명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발명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발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보다는 여러 개로 쓰는 것이 좋고 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좀 했다는 것들을 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해서 최대 3장까지 정성스럽게 내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균관대 영재원에서 이제 2차 기출문제 시험이죠. 이 문제 설명드렸듯이 자기소개서 뭐 지원 동기라든지
인성 질문 같은 거 나왔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번 출석 중에서 결석이 많은 팀원이 있을 때는 조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 설명했고요. 그리고 초육은 나만의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어라. 초오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간을 우선에 붙인 실을 쓰라. 초사는 빨대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자기 빨대를 만들어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으로는 자기소개해보라는 거, 또 차기적 문제 해결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연구 주제에 관련된 꼬리에 묻는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성균관대 영지원에서 무엇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것도 물어보고요. 뭐 아무래도 영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도 아이들마다 많이 다양하게 나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정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성균관대 영재원 기출 문제 내용이었어요. 자기소개서 내용들을 써내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구를 많이 심도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과학 전람회를 나갈 정도의 연구, 그리고 영재원 사춤으로 낼 수 있는 발명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이 좋은 교과 과정을 배울 수 있는데, 물론 경쟁이 치열합니다.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좋은 경험을 통해서 더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성균관대 영재원, 네, 비전과 목표 역량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한테 성균관대 영재원이 잘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